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존에는 주택, 도시보조공사를 통한 고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관리는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집값의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하던 집값이 어때요? 다시 강남부터 시작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 그리고 경쟁력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결정의 결정적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 분위기 어때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주변은 매도인은 팔고 싶어 하는데 매수인은 어때요? 안 사요. 관망으로 돌아섰어요. 몇 천만 원씩 가격을 내렸는데도 거래가 또 끊겼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형성된 아파트 어떨까요? 가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고더 그라시움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하락했다가 요즘 그 전에 상승하던 가격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를 잡기 위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란 뭘까요? 정부가 아파트 분양 상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 규제 정책입니다. 잡겠다는 거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죠. 아주 강력한 한방이지요.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로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무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장점은 첫 번째, 부동산 투기 억제 가능. 두 번째,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민간 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가격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말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으로는 뭐가 있죠? 첫 번째, 저렴한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로 아파트 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값을 잡는다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및 전세 가격 급등 결과 초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건설사들의 분양 포기로 아파트 공급 감소 여파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가 시공사 저가의 품질 사용 우려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산정 기준을 알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 가격 산정 기준은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가격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이렇게 보면 뭔가 남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시공사는 자선사업가예요? 아니죠. 무언가 이윤을 남아야만 진행을 하겠죠. 남기 위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을 지어서 남는 게 없다면 건축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남지 않는 장사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파장을 생각하지 못한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할 때 지금 시세로 다 해줄까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감정가 산정할 때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토지 감정 평가액이에요. 토지 감정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면 건설사들이 남는 이윤이 있어야 집을 지을 것이고 분양을 할 텐데 남지 않는 장사 절대 안 합니다. 토지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서 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건설사가 요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분양가로 하면서 문제된 게 많아요. 분양가를 110% 정도면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건설사가 이윤을 남기니까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105% 이하로 책정을 한다면 건물을 지을까요? 절대적으로 안 짓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파트 공급 현황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될 거고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서 건축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어느 정도 건설을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양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에 수요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에 대혼란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도시개발 자체가 그동안 중단된 만큼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주택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떨까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아파트 공급이 된다면 당첨이 되면 로또예요.
그럼 기다리겠죠. 그러면 임차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임차 시장의 임대료는 급상승하게 되죠.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악순환에 악순환을 낳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설사의 수익성 하락이 원인이 되는 선분양,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고 건설사가 만약에 후분양을 검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후분양의 경우는 미리 돈을 건설사가 지불을 다 하겠죠. 자금 조달, 금융비용. 이렇게 되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건설사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것도 안 봐주겠다 합니다. 고분양가로 책정이 되면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후분양인 경우도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 둘 다 잡는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싹은 처음에 모두 잘라버리겠다는 정부 의지는 알겠는데요. 건설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분양 자체를 보류하게 될 거예요. 분양 일정을 연기하게 되면 민간 공급은 위축되고 신규 분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가겠죠.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장을 잡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을 해야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